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3주차 6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직업상담 주요 이론을 5교시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행동주의 상담인데요. 이 행동주의의 직업상담은 기존의 직업상담 접근법들이 어떤 과정보다 내용을 좀 강조한 반면에 이러한 행동주의 접근법은 직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과정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학습된 부적응 행동으로 보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내담자의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새로운 적응 행동으로 대치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은 인간의 행동은 모두 학습에 의한 것이다. 즉 학습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 분류를 보면은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의 그 체계적 둔감법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의 강화법에 의해서 이제는 강화에 의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학습 접근은 반둘라의 자기 효능감, 이와 같이 크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보면은 파블로프의 이론이죠. 이거는 조건 형성 전에 종을 치면서 개에게 고기를 주면 이 종을 치면서 이 고기는 무조건적 자극이죠. 그러면 침을 흘린다. 이때 침은 무조건적 반응인데, 자, 조건이 형성 후에 종소리를 치면 이건 조건이 된 거죠. 조건 형성을 하면은 침이 나온다. 이건 조건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블로프의 체계적 둔감화는 이거는 어떤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기법인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첫 번째는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율적으로 이완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불안 의계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이런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의 의계 목록을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둔감화를 시키는데, 이 불안을 적게 느끼는 상황에서 점차 의계 목록 위로 노출시키면서 그 불안을 없애는 것이죠. 점차 낮은 불안부터 아주 높은 불안을 거슬러 가면서 이러한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둔감화 작업입니다.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은 여기에 이제 강화와 벌이 있는데, 우리가 강화라고 하면은 그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적 강화는 뭐 긍정적 강화라고도 하고, 부적 강화는 부정적 강화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정적 강화는 행동 증가를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뭐 공부를 잘하면은 그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화를 주는 것이고, 부적 강화는 행동 증가를 위해서 싫어하는 것을 면제시키는 것이죠. 너 오늘 숙제를 잘하면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자극을 줄였을 때 바람직한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 즉 강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또 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는데, 이 처벌은 바람직한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죠. 감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벌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정적 처벌은 그 말 그대로 잘못했을 때 때리거나 혼내는 이런 불쾌 자극을 부여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죠. 자, 부적 처벌은 그 유쾌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죠. 너 숙제 안 하면
네가 좋아하는 컴퓨터 못하게 할 거야. 네가 좋아하는 인형을 뺏을 거야. 라고 하듯이 그 육해 자극을 제거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 강화와 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행동주의 상담 강화 방법으로는 계속적 강화와 부분적 강화가 있는데, 이 계속적 강화는 효과가 거의 없다. 부분적 강화로 많이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적 강화는 간헐적 강화로서 효과가 크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 강화를 살펴보면은 그 첫 번째 고정 간격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규칙 내 일정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 강화를 하는 것이죠. 뭐 월급이라든지 뭐 주급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고정 비율 계획은 일정한 행동 횟수에 바람직한 반응이 나타난 다음에 강화가 제공되는 경우죠. 한마디로 이제 보너스 개념이죠. 뭐 100개 이상 생산을 하게 되면 얼마를 뭘 해준다라고 하는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이런 보너스 개념 고정 비율 계획입니다. 자, 변동 간격 계획은 강화가 주어지는 간격이 평균 시간을 지키면서 수시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낚시를 예를 들은데 고기가 1초에서 5초 내에 한 번씩 입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는 5초까지는 딱 낚싯대를 주시하겠죠. 또 아이에게 뭐 1분에 한 번씩 사탕을 준다고 가정을 한 경우에는 1분 동안은 그 강화가 되죠. 이게 변동 간격 계획이고, 또 변동 비율 계획은 어떤 로또라든지 도박을 좀 비유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화가 주어지는 평균 휘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 휘수가 수시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한 번 터지면 크게 터지는 것이죠. 비율, 변동 비율적으로 된다. 자, 이런 것이 이제는 그 간헐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법보다는 비율법이 학습 효과가 더 높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효과는 변동 비율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도박에 빠지면 이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법이 어떤 성과와 강화 요인 간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 기법으로서 체계적 둔감법. 그래서 체계적 둔감의 표준 3단계, 이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전 중요하죠. 행동주의 대표적인 상담 기법으로서 어떤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그 아주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육 이완 훈련.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원리를 이용했고, 또 불안 의견 목록을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요인의 의견 목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불안 의견 목록에 따른 둔감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 불안 의견 목록에 따른 둔감화는 둔감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은 상표를 주어서, 이건 토권 거래법이라고 하는 토권법이라고 하고, 자, 상표를 주어서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을 주는 주로 아동이나 만성 이상자에게 좋은 방법은 바로 토권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내적 불안감 해결 상담 기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체계적 둔감하다. 이렇게 체계적 둔감법, 둔감화, 근육 이완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고 중지 인지적 재구조화, 인지적 모델링,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기법 첫 번째 체계적 둔감법, 두 번째 토큰법, 세 번째 내적 불안감 해결 방법 역시 체계적 둔감화, 사고 중지, 인지적 재구조화, 인지적 모델링, 이렇게 기억을 좀 했으면 되겠고요. 자, 내적 행동 변화, 그 다음에 외적 행동 변화. 예, 행동 변화인데 행동 변화라고 썼습니다. 예, 내적 행동 변화와 외적 행동 변화인데, 이 내적 행동 변화는 체계적 둔감화, 또 인지적 모델링,
사고 정지, 홍수법 이런 것들이 내적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이고, 그리고 외적 행동 변화는 학습 촉진 기법으로서 뭐 상표법, 그다음에 모델링, 주장 훈련, 자기 관리 프로그램, 또 행동 계약, 역할 연기, 혐오 치료, 바이오 피드백, 이런 것들은 이제 외적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학습 촉진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동주의에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법을 살펴보면, 자, 대리학습.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행동 학습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자, 토큰법은 강화물로 토큰이 주어짐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키고, 강화는 학습자에게 강화물을 제공해서 특정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행동 수정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별학습은 검사 도구 등을 이용해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태도를 변별하고 비교하게 하는 법을 이제 변별학습이라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법은 대리 토큰 단속 강화 변별학습 촉진 이렇게 이어서 그 학습을 촉진시킨 기법 4가지 대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행동주의 불안 감소 기법. 행동주의 불안 감소 기법은 우리가 홍수법, 이 공포 노출 방법 중 하나로 싫어하는 자극에 아주 홍수처럼 단번에 강하게 직면시키는 것이죠. 뱀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뱀이 많은 곳에 뭐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더 먹으라고 한다든지 노출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장훈련, 체계적 둔감법, 반조건 훈련, 반조건 형성, 그 반대의 조건을 통해서 원래의 조건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소거하는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뭐 행동주의 불안 감소 기법이라든지 학습 촉진 기법이라든지 내적 행동 변화 기법이라든지 외적 행동 변화, 이것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인지정서주의 REBT 앨리스입니다. 자, 이 앨리스의 인지정서주의의 그 REBT는 문제점은 비합리적인 신념인 것이죠. 자, 인지, 정서,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인지, 정서, 행동주의 상담. 그래서 REBT 앨리스가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이런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보다 인간의 사고를 중시하고 이런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전향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비합리적 신념의 3가지 당위성, 자타세,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이거에 대한 설명은 그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요 3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앨리스의 A, B, C, D, E, F, D가 빠졌죠. 이 F의 이론은 비합리적인 신념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A는 선행사건으로서 그 S기업 채용 공고가 나왔고 이걸 떨어졌다. 비합리적인 신념. 이것은 비합리적인 신념은 자동적 신념 체계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면 이것은 전 자동적 신념 체계로 넘어가서 어떤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C는 결과죠.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논박을 통해서 잘못된 신념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어떤 이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불안 감정을 해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F, 새로운 감정을 생긴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행동 계획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행사건은 선행사건이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어떤 부정적인 그
자동적 신념 체계로 인해서 불안이라든지 우울을 나타내 준다. C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의 결과가 바로 긴장, 초조, 불안의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논박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것이 바로 인지정서 행동주의 아르비트입니다. 자, 인지적 치료는 인지적 오류의 유형은 우리가 6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흑백 논리, 일의 성과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생각하는 거, 실패 아니면 성공 둘 중에 하나,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택적 추상화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선택적 추상화,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 한 번 늦었는데 항상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확대 의미와 축소, 한 번의 낙제 점수로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임의적 추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기능적 인지도는 생각이 거꾸로 가는 것인데,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부정적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추론은 100번 잘했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선택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오류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흑백 선택은 과제의 인지 오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베크의 인지치료 기법, 자, ABC 4가지. 비합리적인 신념 논박하기, 이것은 자동적 사고의 논박이고, 인지적 과제 주기, 뭐뭐 해야만 한다를 줄이고, 비합리적 신념에 자기 논박을 하자. 그래서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을 해서 이것을 내담자 언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뭐뭐 할 수도 있다라고 배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뭐뭐 해야 된다, must, should를 이렇게 뭐뭐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배우게 됨으로써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현실체로 상담 기법, 글래서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WDEP 상담 기법이라는 거죠. W는 상대방의 욕구, 바람을 탐색해서 do, 현재 행동을 분석을 해서 evaluation, 내담자를 행동 평가해서 내담자의 욕구와 바람을 생각을 했는데, 너가 현재 행동이 너의 어떤 욕구와 바람에 적합하다고 행동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행동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죠. 자, 현실 치료의 상담 기법 중에서 유머 사용하고 역설적 기법, 모순된 지시를 통한 딜레마라고 하는데, 또 직면, 내담자의 변명을 허용하지 않은 이러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현실 치료의 상담 기법 뭐가 있고 이런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주의와 그리고 현실적 인지적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